네, 안녕하세요. 스카이 윤쌤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 지난 시간에 어떤 듣기 문제 푸는 요령하고 듣기 문제를 풀면서 최대한 시간을 최하 한 7, 8분 시간을 빼내는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자, 독해문항 18번부터 시작하는 독해문항별 풀이 순서, 그리고 푸는 요령,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모품 문제, 선지 1, 2, 3, 4, 그냥 1, 2, 3, 4, 5 아무것도 체크 안 하고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품 문제 1, 2, 3, 4, 5 중에 골라서 찍는 요령, 여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세요. 자, 첫 번째, 현재 이거는 올해 실시된 9월 영어 모의고사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18번입니다. 자, 글의 목적인데 여러분 18번 풀 때 보통 어떻게 푸세요? 처음부터 쭉 보시나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또, 자, 반드시 여러분 18번 문제 유형은 이 문단의 중간을 딱 자르세요. 이 정도 되겠죠? 본문의 중간에서 40% 지점에서부터 7, 80% 지점, 요 부분만 읽는 겁니다. 요 부분만. 대개 요 부분에 글의 목적,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요 앞부분은 인사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은 뭐 덧붙이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요 중간 부분 40%에서 7, 80%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푸시는 겁니다. 만약 여길 봤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앞부분, 그 다음에 조금 더 밑부분,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 말 듣고 따라 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18번이나 19번 요거는 문장이 쉬워요. 거의 뭐 중학교 수준입니다. 중3, 중2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18번, 19번, 25, 6, 7, 8번 같은 거. 문제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18번, 19번 이런 문제 푸는데 뭐 2분 30초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험생 자격이 없는 겁니다. 18번 같은 경우는 한 1분 이내로 풀어야 되고 19번 같은 경우는 1분보다 훨씬 못 미쳐서 한 3, 40초면 풀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전부 다 읽는 게 아닙니다. 요 부분만 읽으면 되겠어요. 40에서 70%. 자, 그 다음에 19번은 항상 이 심경 변화 문제가 나오죠. 조금 줄일게요. 예. 자, 심경 변화기 때문에 어떠한 A라는 심경에서 B라는 심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A 걸 먼저 찾으려고 하면 바보예요. B의 걸 먼저 찾으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변한다. 요 뒤에 거를 먼저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뒤에 거는 맨 끝 문장, 요 끝부분만 읽어보면 돼요. 끝부분만. 그럼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He loved Jenny's work. 그 다음에 filled with joy and happiness. 답 나왔네. filled with joy and happiness. 그 다음에 then give a big hug. 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답 나온 겁니다. 끝부분. 뭐가 나온 겁니까? 자, 여기 볼까요? delighted, 기뻤다. 답 나오네요. 실망했다 아니고 두려웠다 아니고 뭔가 안심받았다. 뭔가 릴리브라는 것은 아이고 이런 설명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요 끝부분을 읽고서 답을 고르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분도 안 걸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20번도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건너뛰고 25번부터 들어갑니다. 21, 2, 3, 4는 조금 독해를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25, 6, 7, 8 문제는 25번 푸는 요령. 일단 이 도표를 먼저 보여야 돼요. 도표 보고 X축과 Y축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제목에 있는 타이틀을 보고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밑에 자 25, 6, 7, 8은 답이 3번, 4번, 5번 답이 3, 4, 5에 집중되어 있어요. 1, 2번이 답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부터 문제를 풀어나간 겁니다. 5번부터. 그래서 5번 먼저 체크하고 맞나 틀리나 확인하고 4번 확인하고 3번 확인하고 그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 5번에 나오는 거를 요 도표로 보고서 해당하는 걸 잘 보고서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4번, 3번 순서대로 푼다. 1, 2번은 답인 경우가 적다. 아시겠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풀면 요것도 한 1분이나 1분 30초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26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럼 이때는 요 한글을 먼저 읽는 겁니다. 요 선지로 된 한글로 된 선지. 그리고 요게 순서가 이게 맨 위에 게 있을 거예요. 요 5번 어디 게 있을까요? 맨 뒤에 게. 근데 3, 4, 5가 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번부터 찾는 겁니다. 1970년대 명사 나왔네. 그럼 여기서 찾는 거예요. 1970년대. 여기 나오네.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앞뒤 문장을 보면 되는 겁니다. 국제학술 협력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국제학술 협력. 요 영사로 찾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위에서 바로 아이고 좀 화면 조금 작아서 좀 화면을 조금 키워야 됩니다. 자, 참여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국제 학술 협력 재단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차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요령은 조금 전에 제가 푸는 거 봤지만 이렇게 명사 1970년대 국제 학술 협력 요런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그럼 여기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를 찾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그럼 요 문장에 해당되는 걸 이제 맞는지 틀린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빨리 문제 풀 수 있겠죠. 요것도요. 요것도 1분 이내로 정확하게 최대한 빨리 풀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보고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번부터 찾아 나가는 겁니다. 예약은 방문 일주일 전까지 해야 된다. 예약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 그러네요. reservation should be made online 그리고 at least one day before you pay. 일주일 전이 아니네요. 하루 전이네요. 바로 답 나오네요. 이게 5번에서. 자, 그런 식으로 관계되는 뭐 참가비가 어딨지? 그 다음에 뭐 쿠키와 함께 차를 맛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어딨지? 그렇게 위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한글을 보고 딱딱 부러지는 명사, 이제 명사가 주로 찾기 쉽거든요. 명사를 보고 그 명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 내용을 보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한 줄 한 줄 다 읽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사 위주로 찾는다. 뭐 숫자, 아까 1960년대 뭐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그런 고유명사나 숫자를 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 빨라요. 그렇게 푸셔. 그 다음에 이제 28번은 자 28번 주의하세요.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일치하는 거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맞는 거. 예. 자 맞는 거 고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부터 푸는 겁니다. 참사 일부만 강의 책을 무료로 받는다. 자, all participants will receive a free copy of lectures book. 자, free copy니까 공짜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무료로 받는다. 일부네요. 일부인데 모든 참석자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에요. 맞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강연 중에 음료수 마실 수 있다. 음료수니까 뭐 비버리지 뭐 강연 중에 뭐 이런 얘기를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드링킹 비버리지. 예. 자, 드링킹 비버리 is not permitted. 허용되지 않대요. 근데 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죠. 이것도 틀린 얘기고. 맞는 걸 찾는 겁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QR코드가 어딨죠? 여기 있네요. 스캔 QR코드 to fill in the application form. 그래서 지원 신청서를 저기 작성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서 작성. 요게 맞네요. 요게 정답이다. 이 맞는 거 고르는 겁니다. 28번은 착각하지 마세요. 틀린 거 고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모의고사를 몇 번씩 봤기 때문에 최소한.
자, 그래서 18번, 19번 풀고 그다음에 25, 6, 7, 8 이제 요런 문제들은 아까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듣기 문제 풀면서 틈틈이 풀 수 있어요. 하나하나씩 그냥 5번 찾고 4번 찾다가 띵동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쉬운 문제가 어디가 쉽냐면은 장문 독해가 쉬워요. 40, 3, 4, 5. 1, 2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43, 4, 5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43, 4, 5는 여러분 45번에 있는 이 한글을 에밀리와 라일라가 나오는구나. 뭐 유럽을 가는 모양이네. 그 다음에 리버풀에 가자고 얘기를 했었나 봐. 기차 타고 점심 먹고 가자고 그랬대. 그 다음에 뭐 반고의 선플라워가 없었대. 어디에? 내셔널 갤러리에. 그 다음에 에밀리아는 반고와 선플라워를 좋아했대. 자, 요게 지금 A, B, C, D. 자, 박스는 A, B, C, D 4개인데 지문은 5개예요. 즉 어딘가 하나가 A에서 요 2개가 해당되든 B에서 2개가 해당되든 C에서 2개가 해당되든 그게 하나 있겠죠. 요것도 순서대로 A, B, C, D 순서대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43, 4호가 잘못하면 시간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요령이 없어서. 수능 영어라는 게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요령을 필요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푸는 요령은 요 45번의 요 한글 지문을 먼저 읽고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합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저처럼 내가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보통 삼색 볼펜을 사라고 합니다. 삼색 볼펜. 주로 쓰는 게 빨간색과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밑줄을 그으세요. 본문 풀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그게 나중에 머리에 남아요. 그렇게는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중요한 거 줄치고 치고 본문 해석할 때도 중요한 거, 요게 좀, 요게 내용이 좀 주제와 연관되겠다,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거는 밑줄 치고 뭐 접속사 같은 거 세모네 뭐 치고 뭐 접속사 같은 거 주로 세모 치죠. 그 다음에 뭐 네모와 동그라미 그리고 밑줄 뭐 요 A와 B의 내용이 이렇게 서로 뭐 비교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동그라미와 사각형의 박스 이렇게 두 개를 눈에 띄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밑줄을 치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삼색 볼펜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43, 4 풀 때는 45번에 한글 지문을 먼저 읽어라. 그 대충 내용을 파악해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요 바로 A를 꼼꼼하게 읽는 겁니다. 그럼 A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인물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어떤 중심, 그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뭐 여기 나오네요. 뭐 에밀리아, 라일라 이렇게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블라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걸 꼼꼼하게 읽으면서 중요한 게 밑줄을 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문제는 뭡니까? 순서 문제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거 고르는 거죠. 자, 순서 문제는 B, C, D. 자, 보나마나 B는 하나일 거고 C는 2개, D는 2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럼 뭐예요? B는 무조건 1번은 답이 아니겠죠. C나 D의 첫 문장을 읽는 겁니다. C와 D의 첫 문장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A 다음에 그러니까 A 끝부분에 어떤 말을 했는가 끝부분과의 어떤 연결성을 보여야 돼요. 연결성을 봐서 B의 앞부분이 적당한지 아니 B는 아니죠. C의 앞부분이 적당한지 D의 앞부분이 적당한지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 읽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 밑줄 친 거 you 뭐 she 뭐 이렇게 밑줄 친 게 그 뭐야 여기 등장인물이 에밀리아와 라일라니까 에밀리인지 라일라인지 그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자 A 읽으면서 요거 하나는 풀 수가 있겠죠. 1번 문제는 맞는지 틀리는지 1번이나 2번 둘 중에 1번 문제는 꼭 들어갈 거고 2번 문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A 읽으면서 하나를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다음 하면서 이제 그 밑줄 치는 게 대상이 만약에 A도 에밀리고 B도 에밀리고
C가 뭐 라일라였다. 그럼 3번이 답인 거예요. 4번, 5번은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끝까지 다 추적하겠다고 추적하면 바보입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A 다음에 뭐 만약에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답이 D, B, C가 정답이었다 그러면 D에서 나오는 그 밑줄친 부분이 에밀리아인지, 만약에 이게 에밀리아였다. 요게 에밀리아고 요게 에밀리아였다. 근데 B 부분에 읽으니까 B 부분에 있는 게 요 B가 만약에 에밀리아가 아니라 라일라였다. 그럼 얘가 답인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게 사실은 문항이 3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6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 건데 요거를 빨리 풀면은 2분에 3분이면 풀 수가 있어요. 예, 잽싸게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선택적으로 읽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야 될 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이 35번 문제,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 자, 요거는 요 처음 시작 부분을 잘 읽으면서 이게 글의 어떤 방향이나 소재나 주제를 파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다가 조금 엉뚱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조금 직접적인 뭐 얘기가 아니고 그와는 약간 벗어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 35번이 비교적 쉬워요. 애들이 많이 맞는 문제입니다. 틀리는 문제가 아니고.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20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0번. 20번부터 이제 쭉 풀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0번 푸는 요령은 글에 주장하는 바죠. 주장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겠어?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또는 뭐뭐 해라. 명령문.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또는 뭐뭐 하는 것은 뭐 중요하다. 뭐 필수적이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고르는 거고, 만약에 그런 표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주장하는 바는 첫 부분에 나올 확률이 크겠어요? 끝부분이 크겠어요? 끝부분이 큽니다. 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항상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문단의 순서 고를 때도 기승전결이 이제 해당이 되지만, 그 우리가 글을 쓸 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글의 주제가 그 밑에가 있는 걸 미괄식이라고 그러죠. 미괄식. 앞에 있는 거를 머리 두자에서 두괄식. 그리고 주제가 막 이렇게 산만하게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은 문장이 좀 긴 문장들이죠. 근데 대부분 요 미괄식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것은 1순위가 요 뒷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 뒷부분을 먼저 읽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조금 더 위. 왜냐하면은 여기에 주제를 놓고 밑에서 부연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를 먼저 읽고 정확한 답을 못 고르겠다 그러면 요 위에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요령을 가지고 푸시면 돼요. 20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요 끝부분만 봐도.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이제 요게 요새 조금 신경향으로 조금 어려운데, 자, 요거는 우리 빈칸 추론 문제와 빈칸 추론 문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글의 주제, 핵심 내용과 연관돼 있는 거를 밑줄을 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요걸 찾기 위해서는 이제 쭉 읽어보는데, 자, 요럴 때 쭉 읽을 때 여러분이 핵심이 뭐냐면은 꼭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번역해서 글 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의 어떤 중요한 느낌만, 대충적인 해석만 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고, 중요한 문장, 중심, 어떤 내용이라든지 주제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 읽으면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뭐 밑줄을 쳐놓는다든지 뭐 관련된 거 쳐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그리고 너무 어려운 문장은 건너뛰세요. 모르는 단어 건너뛰셔야 돼요. 그 뭔지 하고 한참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생각해봐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빠르게 주제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서 그와 연관된 거를 밑줄을 거놓는다. 예.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 빈칸 추론과 같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의 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지니까, 자, 뭐예요? 핵심 문장이 어디 있겠어요? 끝부분에 있겠죠. 끝부분에. 그래서 끝부분을 주의하고 없으면 좀 더 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글의 요지니까 뭐 그런 식으로 풀면 되고,
다음에 이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건, 요 주제와 제목 찾기가 의외로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요. 자, 주제로 적절한 거. 그러니까 이 글의 제목을, 이거, 주제죠. 밑에가 글의 제목이죠. 글의 제목이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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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거죠. 그럼 주로 어디 있겠어요? 예, 요 부분. 아니면 요 부분. 그래도 아니면은 요 부분. 두괄식, 미괄식. 요것도 미괄식에 해당되겠죠. 미괄식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그 다음에 요게 3순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글을 읽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어떻게 말했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 결론만 필요한 겁니다. 뭐 누가 어디에서 언제 뭐 무슨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뭐뭐를 보여준다. show that 이하, that 이하 문장이 좋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demonstrate that 그 demonstrate 보여준다. 그 뒷문장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 for example 예를 들면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읽으세요. 가볍게. 그건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건너뛰는 거예요. 간단하게 읽고 쭉쭉쭉쭉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치면서 의미가 있는 문장에 밑줄을 치고, 대개 우리가 글의 서두는 주제와 연관된 글이 나와요. 주제는 아니에요.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거의 주제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제와 연관된 소재라든지 그런 뭐 일상 통상적인 뭐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결론은 요 끝부분에 가서, 자, 이게 일반적인 거고, 여기에 주제가 없고 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미리 해놓고 거기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는 요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순위는 요 끝부분, 2순위가 그 위에 부분, 3순위가 맨 윗부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글의 구성상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24번 글의 제목으로 적잖아. 자, 제목 문제가 오히려 아까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제목 문제가 오히려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제목이 아니라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라든지 또는 2, 3, 4, 5 선지 5개를 골라서 나머지 건 다 X가 되고 하나가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넓게 생각하면은 이게 제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답으로 내요. 어떤 은유적으로 은유법을 사용해서 메타포, 은유나 비유를 통해서 답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글의 제목으로 읽을 때는 이것은, 자, 주제나 중심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목을 어떻게 올려야 될 거냐? 요거는 앞부분을 꼭 읽어줘야 돼요. 앞부분하고 끝부분. 아시겠죠? 제목은 앞부분을 꼭 읽어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소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제목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래요. 아까 되겠죠? 이 앞부분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 뭐 소재라든지 통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 다음에, 자, 중심 내용은 요 끝부분이나 그 윗부분에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거, 요 파트별로 요 세 군데. 자, 제목 문제가 오히려 까다로우니까 밑줄 친 우리 아까 봤던 21번인가요? 22번인가요? 21번 문제하고 24번 문제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25, 6, 7, 8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 29번 어법상, 이건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게 맞는지 틀린지, 요게 맞는지 틀린지, 맞는지 틀린지, 맞는지 틀린지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9월 달에 learn하고 밑에 requires, 제가 어제 그저께 이거 급하게 만드느라고 어제 그저께 처음 녹음한 게 이제 이겁니다. 9월달 모평 어법 문제 녹음했는데, 일반 동사가 2개 나올 수는 없다. 따라서 요 requires 앞에는 명령문의 런으로 해석하면 어색하다. 따라서 요거는 주어야 된다. 주어 자리다. 그럼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다. 그러면은 명사는 어떤 게 있죠? 동사에 ing를 붙이는 동명사나 to를 붙이는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이고 형용사적으로도 쓰이고 부사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투부정사, 러닝이나 투런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죠. 요게 지금 가장 높아요. 올해 어법 문제. 요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동사 2개 나오고 밑줄,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동사에 밑줄 그어놓고 밑에 또 본동사가 또 있고, 요거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모평하고 작년 수능 어떤 문제가 나왔죠? 그 관계사.
관계대명사, 요 관계대명사가 2순위, 요게 1순위, 요 관계대명사가 2순위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시겠는지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어법 문제는 요 동사하고 관계사를 먼저 들어가는 1, 2, 3, 4, 5 중에 순서대로 보지 마시고 어법 문제 자 밑줄이 5개가 거의 있죠. 1, 2, 3, 4, 5 요럴 때 동사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관계사 보고 요 2개가 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높기 때문에 요걸 먼저 보고 여기서 답이 나오면 그걸 그냥 답을 하고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요게 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요렇게 보야 되겠죠. 근데 내 생각에 요 9월달 요 런이 답이 됐던 거, 그 다음에 6월 모평과 작년 수능에서 관계대명사 답이 됐던 거, 그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30분 문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것. 요거는 뭐냐면은 반대말 찾는 겁니다. 반대말. 자, 반대말 찾는 것은 잘 보세요. 요 첫 부분에서 어떤 글의 흐름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맥락을 여기서 파악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쭉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낱말의 쓰임이 틀린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 항상 그래요. 요 첫 부분에서 흐름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흐름의 방향을 잡아서 밑에 내려가면서 요런 단어들이 적절한가, 요 단어들의 반대말이 적절한가, 요게 적절한가, 반대말이 적절한가, 요게 적절한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큰 기본 틀이고, 또 한 가지는 요 낱말이 요 앞문장과 요 낱말이 있는 뒷문장의 어떤 상호 호응 관계를 봐야 돼요. 그 호응 관계로 봐서 요 낱말이 적절한가 그렇게 찾아내는 게 요령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1, 2, 3, 4 빈칸 추론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더 쉬울 수도. 따라서 이거는 자 빈칸 문제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라고 했죠. 주제라면은 100%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큰 흐름만. 그리고 주제 문장은 2번, 3번 연관된 문장이 나옵니다. 반복돼서.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문제는 요 선지를 꼼꼼하게 보라는 거. 자, 선지 중에서 어려운 거는 자, 일단 제끼고 2가지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끼다 보면 답이 쉽게 골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선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은유적인 표현, 메타포적인 표현, 또는 어떻게 좀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또 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이 그 답이 될 땐 조금 어렵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어떤 방향이나 흐름,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가라. 그러니까 재빠르게 주제를 파악해봐라. 핵심 내용을 파악해봐라. 그게 빈칸 추론 푸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이 3점짜리 문제들이 약간 단어가 좀 어렵다든지 또는 추상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절대 겁먹지 말고 차분히 푸세요. 우리가 요 빈칸 추론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듣기 문제에서 최대한 시간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빈칸 추론 문제 풀 때 3분에서 4분의 시간을 배정할 수가 있어요. 듣기에서 한 7, 8분 내지 9분을 빼낼 수가 있다 그러면 쉬운 문제를 상당수 18번, 19번, 25, 26, 27, 28 여기까지만 풀어도 여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43서까지 풀면 더 좋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약간 시간을 더 투자해서 차분히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5번은 뭐 이제 쉬운 문제라고 그랬죠. 흐름과 관계없는 거. 요것도 첫 부분에 방향을 잘 잡고 내려가면서 어떤 문장이 관계가 없는지, 그러니까 약간 뭐 가령 예를 들어 뭐 숲 얘기는 숲 얘기인데 뭐 숲에 재활용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숲은 우리의 우리 일상생활에 뭐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핀트가 벗어난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게 답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 36번 순서 문제라고 그랬죠. 자, 순서 문제 좀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자, 요거는 첫 부분을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이것도 A로 시작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B나 C인데 B의 처음과 C의 첫 부분을 읽어서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연결된다 그러면 요 끝부분이 여기로 여기에 첫 부분으로
자, B의 끝부분, B가 답이다 그러면 B의 끝부분이 A의 첫 부분으로 연결되는지 C의 첫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넘어간다. 자, B가 첫 번째다 그러면 B의 끝부분이 A의 첫 부분이나 C의 첫 부분과 연관이 돼야 되고, 만약에 C다 그러면은 C의 끝부분이 또 A에 가서 화제가 말이 이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물론 지시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요즘 출제 경향은 그렇습니다. 문장의 끝부분이 다음 문장의 앞부분으로 연결되는 거. 예,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37번도 좀 풀고, 37번은 이제 3점짜리 문제도 조금 어려운데, 제가 요거, 했죠. 여기서는 잠깐 보면은, consciously consider and discuss. 의식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뭐 이른다. 그런데 또한, 어떻게 한다? far less cognizant. recognize의 그 같은 의미인데, 훨씬 덜 의식한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뭔가를 알는데, 그런가 하면은 또한 거의 인지하지 못하면서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그런 상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요 컨셔스 의식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깨닫고 하는 파트가 나오는 거고, 끝부분에 가서 덜 인지한다. 요 부분이 끝에 가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약간 추상적이라 어려웠는데 제가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당한 것. 자, 요런 것들은 요 문장 안에서 최대한, 특별히, they, define, 요런 지시사라든지, 대명사라든지, 또는 뭐, also라든지, such라든지, 뭐, 또는, 뭐, 더 플러스 명사의 더라든지, 이런 걸 키포인트로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뒷내용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자, they니까 앞에 뭔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2명 이상의 사람,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들은 정의한다. 그러니까 그들이란 사람이 보통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3, 4, 5가 많은데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었죠. 그러니까 1번 일단 제껴놓고 2, 3, 4, 5를 본다. 3, 4, 5를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상으로 봐서, 자, 여기서는 어떤 게 힌트였었죠? 폰콜 asking, 요게 힌트 조금 키울게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자, 폰콜 asking, 요게 힌트였고, 요거에 서로 대응이 되는 말이 search call, 요게 대응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폰콜 asking이 나오고, 그 다음에 search call로 연관이 된다는 거. 그런 식의 어떤 연관어, 그렇게 어떤 서로 연결되는 거를, 그러니까 요 박스 안에서 최대한 찾아내야 돼요. 그러한 힌트 포인트를. 그리고 찾아가지고 그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같은 경우 이제 요약 문장인데 일단 요걸 먼저 읽으셔야 돼요. 읽는데 요 A는 보나마나 이 앞부분에 쓸 거예요. 앞부분. 그리고 B에 관한 내용은 뒷부분에 쓸 겁니다. 중요한 거는 A가 아니라 B가 더 중요해.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뒷부분에서 B에 들어가는 말을 찾으세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B가 비슷한 게 2개가 있다. 그럼 그때 이제 요 A 부분도 찾아야 되겠죠. 항상 B부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A를 찾는다. 반 잘라서 위에는 A고 밑에는 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B를 먼저 찾으면은 좀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41, 2를 안 했죠. 41, 2가 조금 약간 장문이면서 어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 D 해가지고 요 낱말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 즉, 반대말을 고르는 겁니다. 반대말. 아까 얘기했죠. 반대말 고르는 거 어떤 거라고요? 요 부분에서 글의 진행 방향, 흐름을 여기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그거와 위배되는 요것보단 요거의 반대말이 낫겠다. 요것보단 요거의 반대말이 적정하겠다. 요것보단 요거의 반대말이 적정하겠다는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목 문제니까 제목 문제는 쭉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제목 문제는 요 앞부분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부분하고 끝부분. 그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문항별로 풀이 요령은 다 설명이 됐어요. 근데 지금 34분 지났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특히 좀 등급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 자, 평가원의 그 방침이 지금까지 출제 경향이 선지가 1, 2, 3, 4, 5 5개가 있죠. 자, 문제가 45문항입니다. 영어가. 그럼 5개 나누세요. 평균 몇 개씩 나와야 되죠? 답이 9개씩 나와야 돼요. 9개씩. 근데 1번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아까 설명했지만은 몇 군데 있어요. 순서 문제는 1번이 절대 답이 아니거든요. 순서 문제. 36, 37문제죠. 그 다음에 삽입 문제. 38, 9도 1번은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1번이 답인 경우 선생님은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질문 잘했어. 그게 바로 요령입니다. 그게 바로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제목. 예. 빈칸 추론. 자, 요거 지금 A, B, C, D 반대말 찾는 것도 1번은 답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빈칸 추론 요 4문제, 그 다음에 제목 문제, 여기에서 제목이나 빈칸 추론, 여기에서 답이 1번일 확률이 꽤 많아요. 3, 4로 일반적으로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1, 2번 잘 안 찍으려고 하고 3, 4, 5 찍으려고 하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3, 4, 5 찍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3, 4, 5가. 대표적인 게 20, 5, 6, 7, 8. 아시겠죠? 그럼 무조건 3, 4, 5 중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인 경우는 빈칸 추론하고 제목. 내가 빈칸 추론을 시간 없으면 못 풀었다. 그럼 1번으로 그냥 찍으세요. 1번이나 2번으로. 되게 1번일 확률이 높아요. 1번으로 4개 찍고 나오세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를 쭉 보면 여러분이 표량을 보는 거예요. 평균 9개씩 나와야 되는데 뭐 2번이나 3번이 적다. 뭐 6개, 7개, 뭐 어떤 건 좀 많고 그렇더라. 그러면은 제일 적은 거 2번이 제일 적으면 2번에다가 그 나머지 답을 몰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이 적다 그러면 1번에다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막 이것저것 나눠서 찍는 것보다 이렇게 찍는 게 한두 개라도 더 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 45문항인데 요게 배열이 거의 9개가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8개에서 10개 사이로 배정이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조금 적은 게 있다. 뭐 5개나 6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 번호에다가 몰빵을 하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처음만 하면은 빈칸 추론 요거는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1번이 답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요렇게 A, B, C, D 요거 고르는 거 요거 1번 답 안 됩니다. 거의. 그 다음에 요거 43번도 1번 답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1번이 답이 안 되는 경우가 요거 문장 삽입 요것도 1번 답이 안 됩니다. 거의. 그 다음에 요거 문장 삽입 요것도 1번 답 안 돼요. 그 다음에 순서 요거 A가 하나 있죠. 요것도 답이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삽입 문장 순서 요거 답이 되는 경우가 적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5, 6, 7, 8도 1번, 2번은 답이 되는 경우가 적어요. 그럼 1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빈칸 추론, 제목, 뭐 그런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요령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 체크할 때 적어도 3, 4분은 남겨놓고 여러분이 답지를 쭉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빨리 통계를 내보세요. 1, 2, 3, 4 중에 어느 번호가 답이 그 제일 적게 칠해져 있는지. 그럼 나머지는 거기다 몰빵을 하고 빈칸 추론 만약에 전혀 못 풀었다 그러면 빈칸 추론은 1번으로 몰빵을 해주세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팁입니다. 자, 내일 모레 시험인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공부하던 대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팁이 하나 더 있네요. 혹시 난 시험 보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 내가 그랬어요. 옛날 학력고사 볼 때. 그 수학 문제를 풀고 나면 우리 때도 수학이 2교시고 점심 먹고 3교시가 영어였어요. 수학 풀고 나면은 머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머리가 깨질 듯이. 그리고 뭐 점심 대충 먹고 영어 시간에도 계속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쳤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나 같은 증상인 사람은 시험장 가기 전에 타이레놀 500ml 하나를 드세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
2교시 끝난 다음에 점심 간단히 먹고 얼른 타이레놀 하나 더 드세요. 예. 이 타이레놀이 지금까지 발명된 진통제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게 타이레놀입니다. 그것도 2알 3알씩 뭐 2번 먹지 말고, 그건 너무 과다하니까 한 알 한 알 정도 드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고 나서 시험을 봤더니 세상에, 수학 시간 끝나고 나서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영어 시간 시험 볼 때도 머리가 하나도 안 나. 머리가 지근지근 열이 났었거든요, 내가 그전에는. 그래서 타이레놀의 효과가 그만큼 크다. 요거는 이제 순수 내 경험담을 알려드린 거예요. 타이레놀 부작용이 별로 없으니까, 혹시 타이레놀이 안 받는 분들은 다른 해열제를 드시고, 타이레놀이 괜찮으신 분들이나 이제 타이레놀이 부작용이 제일 적거든요. 효과도 좋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이레놀을 권해드립니다. 요게 제 마지막 어드바이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 하시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평상시 풀던 대로 풀겠다라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끊겠습니다.